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다. 오늘은 제가 더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허성무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지원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더 정성껏 소개했는지 아시죠? 오늘 두 분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뉴스다. 네. 일단 뒤에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네. 마지막 소감, 그동안 우리 뉴스쇼 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짧게 하고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죠. 예, 다른 방송은 대개 이제 주제가 이미 나오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말만 하면 되는데 예. 이 방송은 주제를 우리가 정해야 돼가지고 예. 항상 그 고민과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아, 무슨 마지막 인사가 이래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좀 보람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 그럼요. 1년, 딱 만 1년 2개월인데요. 예. 너무나 애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응원 많이 받으셨어요. 훈훈한 마무리. 이준석 위원장님.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상한가, 하한가 정할 때 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정한 사람들 얼굴이.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인사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 와서 항의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부담스러운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용감하게도 그래도 서 소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사회에 진짜 저명 인사들을 언급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다 언급자인 뭐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에게는 하한가 최다 기록자.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슈화가 너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언급했던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적인 감정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평론했다는 거. 이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은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뽑아보죠.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뭐 다른 인물을 골랐다가 어제 저녁에 급히 바꾸셨어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취자 김양성님.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상장 폐지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어요, 문자를. 사실 정치인의 정치적 제기라는 거는 워낙 그것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를 지금 100일 딱 앞두고 나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선거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더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누가 봐도 안희정 지사는 지난 경선의 성적만 보더라도 가장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였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은 지 1시간여 만에 이제 제명 조치를 출당 결정. 이게 굉장히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제기된 의혹 당사자의 소명까지는 이제 들어보는 절차가 보통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밟긴 하겠지만은 선언적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한 게 뭐냐면 제명 및 출당 조치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 수 있겠고요. 얼마나 심각하게 보면 그렇게. 둘째는 다른 미투 사건과 좀 다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근접한 시점, 한 일주일 전까지도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 나올 때부터 보통 이제 미투 사건의 보통 해명이 뭐냐면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였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처리된 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뭐 선거나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뭐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당도 뭐 이렇게 감사하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어떤 그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새벽 무렵에 뭐 지사직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맨 처음 해명을 뭐 비서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비서실도 뭐 지사하고 의논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사직 사퇴와 뭐 정계 은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 그럼 아까 청취자 한 분이 이거 상장 폐지될 정도 아니냐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정치인으로서 상장 폐지. 폐지죠. 폐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본인만 폐지입니까?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아직도 사실은 상당히 남았는데 아까 이준석 위원장은 줄 거다. 허 소장님은 냉정히 어떻게 보세요?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적극 지지층이 있고
또는 소극적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극적 지지층 중에서는 일부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예. 그가 소속됐던 당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흐려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당에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이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그 뭐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뽑을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표를 줄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이나 이제 뭐 저쪽으로 주고 싶은데 딱히 또 저쪽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민주당을 뽑지 않아도 될 명분 같은 걸 그렇죠. 핑계가 생기는 거죠. 심리적 핑계가 생겼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표가 떠날 거다. 이 전략이 또 하나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보통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차기 권력에 어느 정도 좀 기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기 권력과 친하다 또는 지금의 어쨌든 대통령 집권하시는 대통령과 친하다라는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참 언급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친한 분이지만은 박수현 지사 같은 경우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누가 봐도 대통령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안 지사와도 정치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쪽 날개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짠 데 있어가지고도 개별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지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선거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또 피해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새벽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하는데 다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서서 사과. 사실은 이제 어제 여론이요. 그 한 사람의 인터뷰만 듣고는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더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건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습관적 성폭행까지도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정말 더 나와서 증언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지방선거에 타격 줄 거다. 두 분 다 수긍을 하셨어요.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하한가로 주셨어요. 허 소장님. 뭐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관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축소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통제했던 집권 남용이 있죠.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 현대사의 금기를 깨뜨렸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 대통령 훈령을 조작하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뭐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의 핵심이 청와대 안보실인데 그것을 수정하게 만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무기 업체로부터 로비스트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8만 달러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다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런 거고 마지막에 돈 수수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산비리는 사실은 국가 안보를 안으로부터 깔아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아야 될 사람이 저질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뭐 지난번에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당해야 될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구속될 걸로 보세요? 오늘 결정 나는데? 저는 뭐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근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특히 방산비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모호한 지점이 많아가지고 무죄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그 방산비리라는 게 성립하려면은 예를 들어 뭐 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성능 기준 미달치에 해당하는 뭐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거에도 해군 참모총장 에 대해 가지고 재판 진행하면서 막판에는 무죄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다만 이제 세월호 사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문서를 사후에 수정한 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횡령 혐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죄값은 법상으로는 적게 규정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공무원이 가져야 될 자질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사후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수정을 가했다는 거는. 자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아닙니까? 죄죠. 큰 범죄 아니에요. 죄죠.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뭐 정호성 등이나 아니면 이제 다 이제 판례들이 하나씩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거에 빗대봤을 때 뇌물 횡령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덜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국기문란의 관점에서 보다면은 상당히 김관진 장관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강골 부인의 이미지 자체가 좀 소멸될 맞아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구속될 거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퉈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두 사람 정말 오늘 이 시점에서 핫한 두 사람을 꼽아오셨고 상한가로 가보죠. 상한가도 꽤 핫한 인물들을 골라 오셨을 법한데 허성모 소장님. 예, 저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골랐습니다. 예, 네. 윤건영 실장 특사단으로 지금 그 평양에 있는 그분. 예, 그렇습니다. 5인 중 하나.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막판에 이분 한번 뽑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이분이라고 칭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네. 김정은입니다. 마지막 날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라디오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유, 듣고 계십니까? 네. 좀 바빠가지고 특사단 만나. 자유의 소리 CBS입니다. 이렇게 특사단 만나냐 네. 바빠서 오늘 아침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윤건영 실장. 아니 저 특사단 대표는 윤건영 실장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윤건영 실장 꼽아오셨어요? 윤건영 실장이 포함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왜 윤건영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정영안보실장이 특사단 대표를 맡았는데 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또 한 명 더 끼었어요. 맞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번 그 남북의 특사단이나 교류나 이렇게 접촉의 핵심에 청와대가 깊게 전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왜요? 윤건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길래? 윤건영은 어쨌든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정무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을 그때도 보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도 사급보좌관으로서 선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고.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대표 때도 거의 모든 결정과 일정에 윤건영 상실장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요. 사실은 문 대통령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편하게 말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윤건영 실장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윤건영 제가 보면 윤건영 실장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세 분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예. 흥분하거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고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뢰가 특별히 높고 저는 윤건영 실장하고는 그냥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히 그 당시에 의원 시절에 연락을 드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갑자기 연락처를 물색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가장 빠르냐? 예. 그랬더니만은 윤건영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가요? 전화번호를 주면서 예. 여기 전화번호 하면 직통이다. 전화하니까 직통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통령께서 참 아끼는 복심이다라는 인상을 그때부터 좀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또 신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북측과의 한 라인을 갖겠다. 거기에 한 라인의 청와대 측 핵심이 윤건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마치 거죠. 김여정이 왔듯이 그렇습니다. 윤건영이 간 것이다. 그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서기국이거든요. 당의 서기국이 핵심입니다. 그럼 다 그쪽에 북쪽의 노동당 서기국과 청와대 비서실의 윤건영 사이에 일종의 이제 핵심 실무 라인들끼리 한 라인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이제 통일부하고 통전부하고의 한 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절차가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절차가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숱한 실무 정보야 국정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심으로 특사단에 끼인 인물 윤건영 실장 상한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 네, 제가 김정은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정은이 이번에는 외교적으로 전략적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평창 올림픽 때 전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이제 특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우리 정의용 서훈 팀을 어쨌든 미국과 중국에도 파견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어쨌든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끌어내겠다고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지금 정의용 서훈 두 분은 찍고 다시 미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정당 대표 회담에 배석은 해야 될 테니까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바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대통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가서 서훈 원장이랑 정의용 실장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한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늘 허리에 실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대화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성과가 없다고 나오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센 말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최대한 예우하면서 우리 협상 실무 담당자들을 당신들에게 바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의용 서훈팀이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어쨌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북의 서훈 그다음에 대미의 정의용 이 두 분을 엮어가지고 한 팀 만든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드림팀이라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랬거든요. 박지원 의원한테 뭐가 드림팀이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왜요? 정치적으로 곤란하신 상황인데 청와대랑 코드를 좀 맞출 수밖에 없겠죠.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위해서라도 드림팀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가면 드림팀일 거예요. 그건 이준석 위원장 생각. 예. 그건 지금 박지원 대표는 절박할 겁니다. 절박해요. 대북 문제가 나오면 훈수를 한 수 놓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북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될 때 본인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하한가 두루 짚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문자는 지금도 계속 안희정 지사 얘기. 그렇죠. 다 지금 논평들 한마디씩 다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과의 만남을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은숙님, 그동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화이팅 하세요. 이런 응원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두 분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지금 재보궐선거에 도전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오늘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이 원래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전혀 후회할 일은 없고요. 다시 뉴스닥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방송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로. 예, 그렇죠. 저랑 전화 인터뷰 정도로 돌아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가 지금 와서 2년 전을 시계 돌려보면 제가 그때도 선거 때 방송 그만두면서 제가 그때 제 뒤에 썰전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철희 의원이랑 헤어지면서 우리 둘 다 당선돼서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했는데 혼자만 이철희 의원 당선돼가지고 제가 그게 상대적 빈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두 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한 게 뭐냐면 제명미 출장 조치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윤 장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 수 있겠고요. 얼마나 심각하게 보면 그렇게. 둘째는 다른 미투 사건과 좀 다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근접한 시점, 한 일주일 전까지도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 나올 때부터 보통 이제 미투 사건의 보통 해명이 뭐냐면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처리된 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선거나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당도 이렇게 감사하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거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새벽 무렵에 지사직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맨 처음 해명을 비서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비서실도 지사하고 논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사직 사퇴와 정계 은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 그럼 아까 청취자 한 분이 이거 상장 폐지될 정도 아니냐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정치인으로서 상장 폐지. 폐지죠. 폐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본인만 폐지입니까?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아직도 사실은 상당히 남았는데 아까 이준석 위원장은 줄 거다. 허 소장님은 냉정히 어떻게 보세요?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적극 지지층이 있고 또는 소극적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극적 지지층 중에서는 일부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그가 소속됐던 당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허리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당에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이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취자 김양성님,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상장 폐지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어요, 문자를. 사실 정치인의 정치적 재기라는 거는 워낙 그것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를 지금 100일 딱 앞두고 나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 선거 변수가 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더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누가 봐도 안희정 지사는 지난 경선의 성적만 보더라도 가장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였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은 지 1시간여 만에 이제 제명 조치를 출당 결정. 이게 굉장히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제기된 의혹 당사자의 소명까지는 이제 들어보는 절차가 보통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밟긴 하겠지만은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상한가 하한가 정할 때 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정한 사람들 얼굴.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인사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 와서 항의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부담스러운데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용감하게도 그래도 서 소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사회에 진짜 저명 인사들을 언급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다 언급자인 뭐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에게는 하한가 최다 기록자.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슈화가 너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언급했던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적인 감정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평론했다는 거. 이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은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뽑아보죠. 하한가 허성모 소장님. 예, 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뭐 다른 인물을 골랐다가 어제 저녁에 급히 바꾸셨어요. 안희정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타. 오늘은 제가 더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허성모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지원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더 정성껏 소개했는지 아시죠? 오늘 두 분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뉴스타. 일단 뒤에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마지막 소감, 그동안 우리 뉴스쇼 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짧게 하고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죠. 예, 다른 방송은 대개 이제 주제가 이미 나오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방송은 주제를 우리가 정해야 돼가지고 항상 그 고민과 스트레스가 좀 있다. 무슨 마지막 인사가 이래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좀 보람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 그럼요. 1년 딱 만 1년 2개월인데요. 너무나 애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응원 많이 받으셨어요. 훈훈한 마음.